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연말 랠리를 나타냈던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부담 속에 좀 내렸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애플이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애플 쇼크로 인해서 나스닥은 1.6%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9주 연속을 보였었는데 일단 새해 첫 출발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간으로 봤을 때 9주 연속의 상승, 그 부담을 느꼈던 건 비단 뉴욕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 경계성 매물 출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새해 여러 변동성, 종목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증시 복귀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어제 시작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과연 올해 연말에는 청룡의 해, 청룡은 입에 어떤 여의주를 끝까지 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주인공이야 연말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어제 코스피 0.5, 코스닥 1.4%나 올랐습니다. 수급의 핵심은 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IT나 경기 쪽에 베팅을 해주면서 어제 국내장 증시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치를 어제장에서는 수급으로 봤을 때 점점 더 키워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외국인은 최근 물가가 잡힌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내려오고 달러 내려오고 그 흐름 속에 외국인이 신흥국으로 매수 유입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 수급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놓고 봤을 때요. 1번 삼성전자, 4번 삼성바이오로직스, 10번 셀트리온. 이 세 종목에서 16포인트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세 종목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리 강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이 세 종목이 띄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 쪽 대표 주자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곧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 발표 기업으로서 또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 좀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네요. 또 하나 특징이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의 시총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와 LG엔솔의 시총순위가 얼마 전에 바뀌었고 또 여기에서도 바뀜이 나타나네요. 이 말은 2차 전지 쪽에 극강으로 쏠려 있던 것들이 조금씩 다른 섹터로 퍼지고 있는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화무11홍, 화무11청입니다. 2차 전지도 단기 하락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든 올라올 상승 재료만 한두 방울 떨어뜨려진다면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면서 계속 이어가 보죠. 자, 오늘의 여의주라고 했지만 어제의 여의주가 되겠습니다. 어제장 기준이니까요. 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올랐던 이슈 등을 떠올려 보면 일단 수출이 좋았죠. 3개월 연속 한국 수출 회복 반도체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증권가 목표 상향 러시가 있었죠. ASML 대중국 일부 품목 수출 면허 취소가 있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거다라는 기대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새벽경에는 미국에는 악재가 되면서 반도체를 끌어내리기도 했죠. 자, 일단 이 수출 호조에서 시작된 반도체 모멘텀이 반도체 섹터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이슈나 새로운 반도체 신규 트렌드가 등장하면서 섹터 내에 계속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점, 어제 반도체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확 개선시켰던 것은 바로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 언급과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언급을 어제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금투세라는 것은 주식 수익 20에서 25% 세금으로 내는 부분, 이것에 대한 폐지 언급이 있었고, 상법 개정 추진한다라는 것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투자자들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겁니다.
알짜 회사를 무한 상장시키는 것에 대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 주주 친화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시장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측의 강한 시장 친화적 스탠스를 확인했다라는 것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9주 연속 올라왔던 상승 피로감보다 이것에 좀 더 힘을 내면서 상승했습니다. 상승 피로 분명 경계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는 바카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 속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제는 바이오보다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 요즘엔 그 관심의 증거를 어떻게 찾는가 하면요. 반도체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테마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이오에서도 느끼고 있죠. 파생 테마 혹은 순환 종목이 끊임없이 돌고 있을 때, 아, 지금 시장은 반도체를 보고 있구나. 지금 시장은 바이오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일단 바이오 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러 트리거 요소 등은 많았죠. 엔데믹 이후 임상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 기대, 첨생법 이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비만 당뇨 치매 뉴스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기술 수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시장이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한 핑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기대의 증거 섹터, 제가 앞서 테마 순환 혹은 종목 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치고 먼저 나갔던 건 알테오젠이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쉴 때 HLB가 치고 나갑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또 셀트리온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강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각 이슈를 받아가면서 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섹터 내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쪽 살펴보면 어제 셀트리온이 14%,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시면 2019년도부터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37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다가 그 이후 한 2년 넘게 이렇게 행보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 생각한다면, 이 보상 심리 생각한다면 정말 더 올라줘야 되겠죠. 어제 들어가서 좋은 수익 내신 분들이야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언저리에서 사서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마음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됐을 겁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쪽의 이슈는 셀트리온의 통합법인 이슈 당연히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3년 전에 다케다에서 인수했었던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권리, 그것의 일부를 3년 만에 매각한다라는 겁니다. 다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전체 사업부에서 국내 사업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를 3년 전에 사서 잘 키워갖고 좀 큰 이익을 내고 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 투자 수익도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팔고 난 돈으로 본인들의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형성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 종목의 상승 재료가 되면서 어제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일부 핵심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신규 라인업 등이 등장하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추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셀트리온 제약의 급등이 코스닥 쪽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곁다리 뉴스로 나온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 이런 셀트리온 그룹이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인수합병할 거야 라고 해서 과거에 조금 이력이 있었던 접촉이 있었던 쪽, 그런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갈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서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다른 쪽 종목들이 탄력이 떨어질 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거래가 실린다. 여기에서 일부 종목은 쇼커버가 들어온다던가 바이오 쪽 바닥권 종목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만 시장의 경계 요인이 계속 있죠. 1번 인플레와 금리 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극은 그리 크지 않아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국채금리가 오른 것이 부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연속을 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대치는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축소 이슈로 전기차 업종이 어제 부진했는데 이것도 뭐 알던 내용이었고요. 지금 전기차 쪽은 눌려있다라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크게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평론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요게 좀 불안합니다. 세론에 대한 움직임이요. 시장이 완연하게 강세장의 유동성이 마구 몰리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렇진 않다 보니까요. CES나 갤럭시 언팩 등의 이슈가 결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IT 반도체 쪽에 세론 뉴스로 작용하게 될지 한번 봐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 변동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뭐 좋은 수익 나는 거야 당연히 반갑지만 거기에 자칫 잘못해서 큰 손실로 연결될 여지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홍해 쪽 긴장이 완화됐다가 긴장이 됐다가 계속 쪼였다 풀렸다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인 좀 쪼인 뉴스가 나오네요. 머스크 측에서 추가 공지까지 홍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런 이슈 등이 좀 반영이 돼서일까요? 프랑스 운송회사 측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대폭 올리겠다. 라는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이런 홍해 쪽 리스크가 조정의 빌미가 될지 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 올랐네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 빌미가 무엇이 될지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있다면 또 시장에서 해지 차원에서 운송이나 뭐 해운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일 여지는 있겠죠. 그들이 튄다는 건 뭐 시장에는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뉴욕장 보시죠. 다우는 소폭 올랐으나 나스닥과 S&P 500 떨어졌죠. 특히나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1월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경고 일부 등장했어요. 임시 예산안으로 일단 봉합해 놓은 것이 또 다시 시한이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연말 연초 세금 확정 매매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됐어요.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던 추이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고 채권 쪽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나스닥 하락의 주범이겠죠. 중국과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그 평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그것을 들어서 바클레이즈 측에서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근데 원래부터 중립이었고요. 거기서 비중 축소로 한 것, 기존 목표가에서 정말 얼마 낮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냥 애플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고요. 3% 넘게 빠지면서 나스닥 하락을 좀 주도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목표치 달성 인도량 달성을 했는데 비아디에 이제 세계 글로벌 전기차 1위를 내줬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큰 주가 영향은 없었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ASML 중국 장비 출하를 중단했다라는 이슈 속에 반도체 종목이 그냥 ASML과 함께 폭삭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가까이 빠지며 오늘 뉴욕장을 흔들기에 좀 영향을 크게 줬죠. 그리고 모더나나 일라이릴리, 암젠, 화이자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펜하이머 측에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모더나가 13% 급등하기도 했고요. 노보노로부터 신약인 젯바운드로 인해서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다. 이런 소식에 일라이릴리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 쪽 뉴스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네요. 자, 뉴욕장은 정리 깔끔합니다. 대형 제약주,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빠진 쪽은 빅테크와 반도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둘 사항 정도로 본다면 비트코인 쪽이 좋았다라는 거죠.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중국 수출 금지 뉴스가 미국장에서는 가장 주요해 보였고요. 호재단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의 급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반도체 바이오 쪽
이쪽 뉴스가 미국도 국내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장의 반도체 뉴스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각 이슈들 살펴주시죠. 네, 먼저 반도체 이슈 들어가기 전에 한 판만 간단하게 우주항공 관련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워낙에 정부에서 앞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섹터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바로 우주항공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의 개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빨리 됐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상정안에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재상정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미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었고 환기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컨택 같은 경우 개별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섹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 우주항공청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나사급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러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우주항공 관련된 주가들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확실히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KRX 반도체 지수,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5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수도 어제 2%가량 올랐습니다. 약세로 출발했었던 코스피 지수가 이 반도체 쪽의 업종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2670선에 거의 바짝 붙은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반도체 업종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장중에 79,800원까지 올라가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9만전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4년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S24 조기 공개한다 이러한 부분들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룡의 해입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12월의 반도체 수출 지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죠. 2023년 최대 실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도 전 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좀 받아가면서 이 반도체 쪽의 시장 정상화가 앞당겨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의 가격을 10%에서 15%, 낸드 플래시는 올해 2분기까지 20%가량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표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올해도 확실히 이 반도체 쪽의 메가 트렌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C가 될 텐데요. 삼성이나 SK나 인텔 같은 굵직한 기업들도 여기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칩렉 그리고 CXL 고객 맞춤형 칩,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드 칩 이렇게 될 텐데 칩렉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 그리고 입출력 단자를 각각의 공정에서 생산해서 합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게 지난 12월 초에 AMD가 이 칩렉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했던 새로운 칩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시장의 규모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8년에는 약 19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3년에 삼성전자부터 TSMC, 인텔 등이 이 칩랩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 칩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라고 간략하게 볼 수 있겠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레드햇이라고 하는 기업과 함께 디램의 호환성 검증에 성공했고요. 올해 중으로 CXL 디램을 양산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CXL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고객 맞춤형 칩 같은 경우에는 HBM 등 이제 여러 가지 칩들에 대해서 개발과 양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부터 AMD, 인텔까지 맞춤형 D램에 1조 원 규모의 선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 경쟁 개발이 지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떼서 보도록 할게요.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도 하는데 HBM,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각이 됐던 테마이죠. 여기 관련주들은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짚어드렸습니다. 세계 CXL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2028년에는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특히나 부각이 되고 있는 최근인데 어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중으로 CXL 2.0 테스터 개발 완료 계획을 밝히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0%가량의 상승폭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뒤이어서 네오셈이나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한국거래소 쪽에서 최근에 이렇게 네오셈이나 오킨스 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자 이 급등에 대해서 공시를 좀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시 답변 기한은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매매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칩넷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 CXL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CXL이 한 20조 원까지 규모가 성장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200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XL의 10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3S 코리아 이런 종목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네페스도 11%가량 올랐고 칩셋 미디어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3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칩넷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성과를 냈던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쪽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칩넷과 CXL 관련주들 올해도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괜찮은지 어떤 쪽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안타까운 뉴스인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좀 나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렇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일주일 내에 규모 7의 여진이 또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일본은 아직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들이 일단은 증시가 열려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진의 진앙지라고 볼 수 있는 쪽에 인근 산업시설들이 정말 이 IT 소부장 핵심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피해가 크다면 국내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로는 동진세미캠이 있고요. 그리고 이시카와 현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지역에는 MLCC의 세계 시장 점유율 4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 삼성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라간 종목들 시세 상승률 보면 막 10% 혹은 상한가, 뭐 월간으로 했을 때는 수백 %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 지난 연말경부터 해서 온디바이스 AI, CXL 이쪽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들 종목군에 대한 포모도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가 자꾸 투자자들을 자극하는데요. 이 시점에 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작년경부터 해서 하반기 내내 집중했던 것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상반기부터 HBM, 후공정 쪽,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 온디바이스 AI, CXL, 추가된 칩넷,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문형 반도체를 자극할 것이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엣지 디바이스를 자극해서 교체 수요를 만든다. 그래서 IT 부품 이런 쪽 얘기까지 저희 정말 무수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빠르게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지속 보였던 IT 쪽의 이슈들이 돌고 돌면서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를 호흡해왔었는데요. 어제도 그러했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내에서 대장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칩셋 미디어, MPU 쪽에서 올라섰고 오픈엣지, 퀄리타스, 디자인하우스에서는 가온칩스, 팹리스
스위스에서 제주반도체, 기판은 심텍, 바이옵트로, 테스트의 리노공업 등이 올랐습니다. 기존의 대장주였던 종목군들이 강세였다라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21%, 어제 엑시콘 19%. 이렇게 올라주는 종목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반갑고 오랫동안 브리핑에서 그 결과물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보람은 저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앉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것을 정말 얼마나 잘 대응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지금의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은 좀 단기적 매매에 더 치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과 내가 단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종목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야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대장주들을 빠르게 대응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 종목 내에서도 기관 수급이 가득 차 있는, 기관이 최근에 엄청 매수했다면 그들은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물주의는 필요하겠죠. 다만 중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라면 그런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대응을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덜 갔던, 오르지 못했던 쪽에서 실적주를 찾아본다던가, 반도체 내에서도 선택지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11월경부터 해서 계속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주로 엑시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엑시콘 보시면 14% 시초가 상승 출발했다가 30% 급등했다가 1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변동도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 좋은 종목들이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만요. 내가 대응이 가능한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 보시면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CXL, 주문형 반도체 갔다가 이제 좀 덜 오른 데서 기다려보는 아이디어로 저희 시간에 나왔었던 이제 많은 분들의 출연자들의 답변을 추려보면 결국 반도체 쪽의 레거시 전통 반도체들도 기다려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테마와 전통 반도체로 나누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제 그런데 마침 이 전통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도 반등을 보여줬죠. 심텍, 기판 쪽, 두산 테스나 3%, 하나머티리얼즈 부품단에서 정말 좋은 시세 냈고요. BNK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목표가 37,000원인가 좀 더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37%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QNC, 원익 IPS, 동진 세미캠, 해성 DS 이런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 대비 덜 올랐던 상황이었고 못 갔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에서도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속성을 띨지 좀 주의하시면서 이들 종목군도 한번 들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실적 체크, 수급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 바이오가 연말 뜨겁게 달궈줬죠. 저희 IT의 신 또 저희 이영수 대표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상승의 50%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이쪽도 상승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다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바닥권을 섹터나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입니다. 단기 상승 부담, 세론이 되는지 그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장기,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운임 쪽 이슈, 앞서 말씀드린 해운 뉴스 있고요. 2차 전지가 다 같이 힘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힘을 계속 냅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관련한 회사 인수했다라는 얘기에 엔캠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SML 반도체 관련한 이 중국에 대한 제재 뉴스가 나오면 중국 관련한 반도체 트레이딩은 이렇게 돌고요. 미중 갈등으로 본다면 히토류 쪽은 이렇게 돕니다. 다만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줄어서 전기차 쪽 부진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있었는데 현대차는 전망이 밝다라는 뉴스 등이 나옵니다. 그 세세한 내용 확인하시면서 현대차 쪽의 부품주들도 일단은 관련주로는 체크해놨습니다. 내용 복귀해 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새해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 삼바, 셀트리온이 올렸다라는 딱 그 느낌이었고 셀트리온 제약이 또 코스닥을 떠받든 상황이었죠. 자,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연초니까 저희 연초 전략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23년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나스닥 위주의 좀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반영된 미증시에서 과연 종목군별로, 산업 섹터별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은 애플을 필두로 한 M7의 주가 하락이 컸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IT 섹터, 특히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 ASML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따른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잠정 실적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국내 증시를 매집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반영된 미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폭은 꽤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보다는 조금 더 양호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11월 달, 12월 달에 급등한 증시에 대한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섹터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섹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국내 바이오 섹터들이 과연 미국 헬스케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지속된 주간 연속 상승을 보였고 우리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바이오 쪽 종목들이 시세를 뿜어줬죠.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반도체 내리고 바이오는 여전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 뉴스가 뭐 일시적인 뉴욕의 반도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바이오 쪽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대응하실 겁니까? 네, 우선 미국의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러셀2000도 하락을 하면서 네. 바이오텍이라기보다는 사실 빅파마 혹은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네.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바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대형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여기도 이제 약간 부담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이 결국은 합병 이슈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일부 유입은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해당 섹터들의 실적에는 크게 리스크 요인 자체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해당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국내 증시를 버티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1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1월 효과가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성장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텍도 약간의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러면 단답형 답변 주세요. 셀트리온 보유? 셀트리온이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은요?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네. 셀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나와서 다음 타자는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움직인다 이런 말씀 많이 맞아요.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상한가 역시 이제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다음 합병 이슈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쪽의 만병통치설 여기 펩트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올해 저는 비만 관련주 역시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 자체가 시가총액 상단 바이오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뭐 올라오긴 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도 종목에 대한 대응은 수급이나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호흡이 짧은 투자일 경우인 거고요. 길게 또 대응하는 종목들은 달라질 겁니다. 자,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쪽 지난해 뭐 요때만 해도 정말 악소리 났거든요. 네. 근데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 정도인데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이 워낙 이제 한 2달 강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만 해도 1년 내내 들고 있었으면 그냥 40%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였기 때문에 변동이 나올 여지는 또 언제든 있단 말이죠. 요 전체 섹터 대응 전략 주세요. 네, 사실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도 올해는 계속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25년도의 실적 호조까지 고려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24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변수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다만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덜 오른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뭐 투자자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성향은 사실 후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미련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XL, 뭐 칩넷 너무 좋은 종목군들이 많겠지만은 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뭐 일본의 지진 이슈도 있겠지만은 전통적인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진 세미캠을 필두로 해서 가장 못 올라왔었던 또 이제 공정용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후공정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HPSP의 시가총액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반도체 섹터 코스닥 시가총액 1, 2등 싸움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속에서 저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구간 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으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 뭐 차장님도 함 차장님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어제 좋은 시세가 다 동일하게 났습니다. 어제 워낙 섹터가 강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면 반도체 소재 쪽 출하량 증가에 맞춰서 올라갈 기업들 쪽 관심 갖자 하셨는데 그럼 탑픽을 주시면? 네, 그 기업은 저의 이제 또 추천 종목으로 잠시 후에.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잠시 후 그 종목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쪽 뉴스도 저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또 새해고 언제나 이쪽에 대한 뭐 예산 집행이 많을 거다, 기술 투자, 첨단 패권 싸움에서 이쪽이 주목받을 거다, 뭐 그 논리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어제 좀 좋은 시세들이 동반해서 났는데 더 갈까요? 사실은 뭐 굉장히 세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산 쪽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의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본이 달 착륙 탐사선을 지금 보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대감 속에서 좀 등대 종목으로 둘 건요? 네, 가장 뭐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사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세게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테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AP위성, 세트랙아이 이런 기업들도 관심권역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차장님의 종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쿼츠 쪽이에요? 그렇죠. 쿼츠 하면 원익 QNC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하지만 주가는 안정적이지만 하지 이제 많이는 못 가는 약간 아쉬운 섹터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이러한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관련주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래도 거기에 성장성과 확대되는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BCNC
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BCNC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그 부품 쪽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연 쿼츠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제품군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미세화 공정과 첨단 공정이 확대가 되면서 합성 쿼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 쪽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BCNC.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올해는 점차 침투율을 높여나가면서 실적을 다른 기업들보다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인데 1A, 1B와 같은 첨단 공정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동사의 매출 비중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BCNC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저희 3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22,000원으로 BCNC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쿼츠 쪽의 종목으로서 기존에 말씀 주셨던 전통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좋게 보지만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새해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네.